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서는 법무부에서 21일 날 사면위원회 소집을 해놨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이면은 21일 날 법무부에서 사면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만약에 박 대통령 사면 석방 안건이 올라갔다면 21일 밤에 결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집회는 19일 부산 집회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24일 성탄절에 집회를 잡아놨어요. 서울구치소에서.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약에 이게 사면 석방을 위한 집회면은 24일 하면 안 되고 21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사면 석방을 관철시키는 집회라면은. 그래서 지금 그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1일에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 사면 안건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21일 전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갔으면 집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올라갔으면 집회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거의 90% 사면 석방 결정났다 보면 되는 거고요. 안 올라갔다 만약에 이번에도, 근데 안 올라갔다고 해서 또 완전히 끝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가지가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한 석방이고요. 그건 그냥 대통령이 죄를 그냥 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고, 죄를 안 졌는데 왜 문재인이 사해 주느냐. 행진 이쪽으로 가요?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가요. 반면에 문재인 쪽에서도 아니 그렇게 뇌물 뭐 590명 먹었다고 해놓고서 잡아들어 오더니 무슨 4년 만에 무슨 죄를 다 사면하냐, 저쪽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런 논란이 없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그냥 형집행정지로, 그건 사면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집행정지예요. 형을 더 살지 않게끔 딱 정지를 해놔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죄를 뭐 사했니 많이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냥 집행만 정지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이해관계가 맞아서요. 그건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현재 박 대통령이 서울구치소가 아닌 삼성 서울병원에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면 석방이든 형집행정지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연말에 이 갑자기 또 병원으로 가셨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있지만은, 충분히 사면 석방이나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옮긴 거 아니냐. 과거 사례도 보면은 과거에 좀 VIP급들이 형집행정지나 사면 석방 될 때는 먼저 병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냥 형집행정지 된다 그런 경우는 지금 사실 병원에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 또 파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에서 또 그 서울구치소 둘러싸가지고 막 꽹가리 치고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미 병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석방이 되더라도 그냥 최소한 병원에서 한 달 더 있으면 되니까 그런 불상사는 없겠다. 석방에 이런 형식적인 조건들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면은 21일 법무부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사면 석방으로 가느냐, 만약 여기서 불발되면은 연초 정도의 형집행정지가 있지 않을까. 만약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은 이제 사기를 친 거죠. 문재인은 지금 석방을 안 시켰을 때 문재인이 벌여놓은 사기거든요. 이제 본인이 감옥 가서 다 얻어맞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사면 석방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본인 입으로만 벌써 한 3번 정도 떠들어대고 막 조건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수많은 사면 석방을 했지만은 그 특정인에 대해서 석방을 시킬까 말까 국민 여론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석방 권리를 준 게 아니에요. 사면 석방은 그냥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얘기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뭐 어디 아프냐 물어보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지금 1년 동안에 그 짓을 해왔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그 짓을 했고, 문재인 본인 입으로 사면 석방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하면서 꼭 단서를 단 게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은 여론조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론조사 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석방을 지지하느냐 이런 여론조사 하면은 대개 45% 찬성, 뭐 55% 반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청와대 기자회견 때도 강조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만 제끼고 박 대통령 한 명만 물어본 여론조사는 2번 있었는데 2번 다 55%가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 찬성이 55%, 반대가 한 40%. 그러니까 이명박 박 대통령 둘이 따로 묻지 않고 박 대통령 한 명만 물어봤을 때는 과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과반이 석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디오피니언 여론조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막 전화가 돌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다가 제가 한 구절 추가하느라고 선관위와 사투를 벌였는데 4년 9개월간 복역하고 있는 요거를 추가하려고 지금 여론조사는 다 선관위가 컨트롤하거든요. 이거를 빼라 말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싸우다가 결국엔 넣기로 해서, 정확한 문구는 만약 4년 9개월 동안 복역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요게 지금 오늘 내일 이제 한 쭉 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안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간 뭐 제가 알기로는 50%를 넘겼으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도 우리 조사한 결과가 50% 정도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로우 데이터까지 다 정리해서 청와대에 법무부 다시 다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글도 써서 문재인에게 또 메시지를 전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면 석방이라는 게 어쨌든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죄를 사해주는 건데, 웬만한 사안에서 그게 국민 여론의 50%가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쨌든 죄가 있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사람을 사면 석방해 주는데 50% 넘는 게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지금 문재인이 사면해 주려고 엄청 지금 이 눈치 보고 있는 이석기 그거 해봤나요? 여론조사? 그거 하나마나 그건 얼마 나오겠어요? 이석기 사면 석방에 대해서. 그리고 97년도에 김대중,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 석방하는데 그때 여론조사 안 했어요. 그때 여론조사 했으면요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막 2천억 막 비자금 문제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거의 아마 건국 이래 사면 석방 여론조사 중에서 거의 최대치를 기록하는 박 대통령이 50% 넘기고 있는데도 또 여론조사 핑계대고 문재인이 석방을 안 시킨다면, 본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문재인 감옥 들어갔을 때 여론조사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자기 생각과 남의 생각 맞춰봐야죠. 자기 감옥 갔는데 1년 내내 국민 여론을 물어보겠다면서 계속 이렇게 장난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는 정말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이래도 문재인이가 석방 안 시킨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공약을 하는데, 문재인 감옥 들어가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 해가지고 계속 문재인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절대 석방 못한다. 우리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12월 말까지는 절대 거친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그 탄원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굴하냐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남의 석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석방을 하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탄원서를 때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거고, 제3자가 남의 석방에 대해서 탄원서 냈는데 너 문재인 죽고 싶어 이렇게 가면은 깽판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낮은 자세를 했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까지 다 제시하고 심지어 일본인 교수, 미국인 교수까지 다 이 탄원서 제출했는데도 또 연말까지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문재인에게 그대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경고를 해야 되는 거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청와대에 넣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피해 복수를 한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석방 안 시켰을 때는 그냥 안 넘어가고 그 모든 거는 문재인 당신 책임이라고 몇 번에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우리 이제 대구 동성로 오후 2시에 이제 집회를 하고, 여기 아마 지금 서울에서도 집회를 한다는 것 같아요. 동아면 회장 앞에서.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18일 저쪽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광화문 상황이 이 장소경기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도 그대로 여길 것 같은데 행진은 그냥 쭉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19일 부산 남포역 7번 출구 집회, 그래서 1차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21일 날 만약에 법무부에서 사면위원회가 열리고 안건이 올라가면은 아마도 과천에서 긴급히 법무부 앞에서의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얘기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연말에 형집행 정지를 위한 그걸 요구하는 집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우리 박 대통령 석방 추진위의 활동들은 정리를 하고, 다행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시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해산하고 그동안에 활동했던 자료들 박근혜 대통령 다 전달해주고 맡기면 되는 건데, 석방이 실패했을 때 12월 말까지 혹은 1월 1일까지 석방이 실패했을 때는 또 한번 그때 가서 어떠한 기구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석방의 칼은 문재인이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마음이에요. 석방의 칼은.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인데, 우리가 국민의힘 인민당 그 당만 제대로 석방운동 했었으면요, 문재인이 칼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보수와 야당에서 칼을 쥐게 되는데, 보수당 박 대통령이 배출한 그 보수 야당에서 끊임없이 문재인에게 지금 이 시간도 석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 칼을 쥐게 됩니다. 지금도 중앙일보에서 박 대통령 석방 불가 기사에 딱 보니까 중앙일보하고 국민의힘 둘이서 기획한 기사예요. 왜 썼냐? 문재인에게 석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사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 칼을 쥐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설사 문재인이 석방 안 시키려 하더라도 나중에 문재인 입에서 보수들이 석방을 막아서 내가 안 했다 이 말을 못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자체가 석방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길을 내주고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참 비참한 현실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막 화만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면서도 좀 교활에 가까운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행진 다 준비 끝났나요? 지금 행진이 지금 아마 4시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진 준비를 하면서 노래 좀 남은 노래 좀 듣고 행진 준비 시작하겠습니다.